10억을 모았는데도 인생이 더 불안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시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돈의 무게를 감당할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억 이후에 당신을 흔들어 놓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버튼을 누르는 손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가 가장 빨리 흔들리는 구간이 바로 QLD와 TQQQ 같은 레버리지 앞입니다. 2배, 3배의 속도는 당신의 자산을 키우는 엔진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확성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후의 싸움은 더 잘 맞히는 싸움이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10억을 만들었으면 이제는 돈의 원리를 다 안다고요. 그런데 10억 전과 10억 후는 같은 종목이 아닙니다. 10억 전은 벌어서 쌓는 게임입니다. 10억 후는 지키면서 키우는 게임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을 흔드는 건 3가지입니다. 자만, 속도, 비교. 이 3가지가 한 번만 결합해도 사람은 10억을 반토막 내는 결정을 아주 빠르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릴 때 본인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지점입니다. 자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부동산으로 성공했으니 주식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주식으로 성공했으니 레버리지로 더 빨리 갈 수 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등장합니다. QLD는 나스닥의 2배, TQQQ는 3배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이게 마치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0억 이후에는 지름길이 아니라 낭떠러지 옆길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구조가 없으면 떨어집니다. 상승은 실력을 착각하게 만들고 하락은 그 착각의 대가를 즉시 청구합니다. 속도 집착은 더 위험합니다. 10억을 만들고 나면 사람은 오히려 조급해집니다. 이제 20억은 금방 가야 한다. 이 정도 자본이면 2배는 빠르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정반대로 갑니다. 10억 이후의 목표는 빠른 수익이 아니라 복리가 깨지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복리는 수익률이 아니라 중단되지 않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한번 크게 흔들려서 매도하고 다시 들어가지 못하면 복리는 그날로 멈춥니다. 비교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멘탈을 부숩니다. 10억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곧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는 10억인데 저 사람은 20억이다. 나보다 늦게 시작한 친구가 더 앞서간다. 이 비교는 투자 판단을 오염시킵니다. 원래 내 계획이 아니라 남의 속도에 맞추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투자는 투자라고 부르기 어려워집니다. 감정의 보복운전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10억 이후에 당신을 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QLD와 TQQQ를 넣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먼저 잡고 시스템을 나중에 만들면 거의 반드시 시스템이 아니라 감정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방어, 그 다음 성장입니다. 방어가 없는 성장은 성장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시스템의 첫 번째는 현금 체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금을 바보 같은 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0억 이후에 현금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비싼 자산은 현금입니다. 당신이 싸게 사고 싶을 때 현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금은 당신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산소통입니다. 계좌가 출렁일 때 숨을 쉬게 해줍니다. 현금이 없으면 하락은 곧 공포가 되고 공포는 곧 손절이 되고 손절은 곧 복리의 파괴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현금은 얼마나 가져가야 하나요? 답은 당신의 고정비와 가족의 현실에 따라 달라지지만 원칙은 하나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당신이 투자 계좌를 건드리지 않고 생활이 가능한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짧을수록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이 기간이 길수록 레버리지는 도구가 됩니다. 레버리지의 본질은 수익률이 아니라 변동성의 증폭입니다. 변동성이 증폭되면 당신의 감정도 증폭됩니다. 그래서 현금은 수익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감정 폭발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시스템의 두 번째는 자산의 역할 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종목만 모아놓습니다. 10억 이후에는 종목이 아니라 역할이 필요합니다. 성장 역할, 방어 역할, 현금 흐름 역할, 비상 역할. 이 4가지가 나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흔들릴 때 당신이 어디를 만져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역할이 섞이면 위기 때 모든 걸 동시에 팔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반토막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 역할에 QLD와 TQQQ를 넣는다고 해봅시다. 이때 핵심은 비중입니다. 레버리지는 한 번의 하락으로 계좌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비중은 계좌 전체 기준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감당 가능하다는 말은 숫자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내가 이 비중을 들고 20%, 30% 하락이 와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입니다. 추가 매수를 못하고 잠을 못 자면 그 비중은 과합니다. 그때 레버리지는 성장 엔진이 아니라 정신을 갉아먹는 기계가 됩니다. 시스템의 세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10억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의사결정 피로를 줄이는 겁니다. 시장은 매일 당신에게 결정을 요구합니다.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더 넣어야 하나, 그만해야 하나. 그런데 인간은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좋은 결정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피곤해질수록 감정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올수록 실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동 정립, 자동 리밸런싱, 자동 점검 루틴이 필요합니다. 자동화가 되면 시장 소음이 줄어듭니다. 소음이 줄면 비교가 줄어듭니다. 비교가 줄면 속도 집착도 줄어듭니다. 결국 자동화는 투자 기술이 아니라 심리 통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QLD와 TQQQ를 연결하는 현실적인 방식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TQQQ로 가려고 합니다. 가장 빠른 걸 잡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10억 이후에는 계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은 QLD로 가고 조건이 맞을 때만 TQQQ를 쓰는 방식입니다. QLD는 2배라서 덜 위험한 게 아니라 변동성 증폭이 상대적으로 덜해서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반대로 TQQQ는 3배라서 수익이 큰 게 아니라 흔들림이 커서 시스템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코어는 현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쌓고 위성으로 QLD, 그리고 가장 공격적인 구간에서만 TQQQ를 제한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과 조건을 나누면 레버리지가 당신을 흔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조건은 무엇이냐? 여기서 사람들은 감각을 찾습니다. 차트가 좋아 보이면 들어가고 뉴스가 나쁘면 나오고. 그런데 10억 이후에는 감각이 아니라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은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하는 규칙은 규칙이 아니라 장식입니다. 그래서 규칙은 이런 방향이 됩니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산다. 정해진 하락 구간에서만 추가한다. 정해진 상승 구간에서만 일부 이익을 확보한다. 그리고 정해진 비중으로 되돌린다. 이 네 가지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되면 당신의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루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익절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또 심리가 개입합니다. 더 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떨어질 것 같아서 급하게 팝니다. 이게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익절도 시스템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근처에서 일부만 정리한다. 혹은 비중이 목표보다 과해졌을 때 비중 조절로 줄인다. 이 방식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파는 겁니다. 특히 레버리지에서는 전량 매도보다 부분 매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전량 매도는 타이밍 게임이 됩니다. 부분 매도는 시스템 게임이 됩니다. 10억 이후에 필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락장에서의 행동 규칙입니다. 상승장에서의 규칙은 누구나 말합니다. 문제는 하락장에서 규칙이 깨진다는 겁니다. 하락장에서 사람은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고통을 피합니다. 그래서 하락장 규칙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 하락이면 추가 매수를 한다. 이 정도 하락이면 추가 매수를 멈춘다. 이 정도 하락이면 현금 비중을 다시 확인한다. 이 정도 하락이면 레버리지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고통이 오기 전에 미리 결정해 두는 겁니다. 고통이 온 다음에는 인간은 합리적 결정을 거의 못합니다. 이제 비교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10억 이후의 비교는 투자 성과보다 관계를 더 망가뜨립니다. 돈이 커질수록 잃을 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소비의 기준입니다.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쓰느냐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 기반 소비는 투자 기반 시스템을 깨뜨립니다. 반대로 내 기준의 소비는 시스템을 지키는 연료가 됩니다. 가족과 건강, 관계, 배움에 쓰는 소비는 당신의 멘탈을 강하게 만들고 멘탈이 강해지면 레버리지 같은 도구도 더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계좌는 심리의 거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금이나 채권 같은 방어 자산이 꼭 필요하냐고요? 꼭이라는 말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억 이후에는 방어가 없는 구조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왜냐면 시장은 반드시 큰 하락을 줍니다. 그때 당신이 버틸 수 있느냐는 수익률이 아니라 구조에 달렸습니다. 방어 자산의 역할은 수익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당신이 팔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손실이 커질 때 방어 자산이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면 사람은 숨을 쉽니다. 숨을 쉬면 원칙을 지킵니다. 원칙을 지키면 복리가 살아남습니다. 이게 연결입니다. 성장과 방어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복리를 만드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억 이후에 진짜로 당신을 흔드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돈이 커질수록 사람은 시간을 더 아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더 빨리 벌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빨리 벌려는 순간 시간이 더 많이 빼앗깁니다. 차트를 더 보게 되고 뉴스를 더 보게 되고 감정이 더 흔들리고 결정이 더 늘어나고 실수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10억 이후의 정답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이 시간을 벌어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자동 적립, 분기 점검, 연간 리밸런싱, 그리고 생활의 리듬을 지키는 겁니다. 이 리듬이 유지되는 사람이 결국 10억에서 20억으로 갑니다. 리듬이 깨지는 사람은 다시 억대로 내려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10억 이후에 당신을 흔드는 건 교만한 확신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들고 다음 게임으로 가려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속도 집착입니다. 빨리 2배로 가려다가 복리를 한 번에 깨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남의 그래프를 보다가 내 시스템을 버리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해결됩니다. 시스템입니다. 역할이 분리된 자산 구조, 충분한 현금 체력, 자동화된 루틴, 그리고 레버리지인 QLD와 TQQQ를 조건 안에 넣는 규칙. 이게 10억 이후의 진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레버리지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칼입니다. 요리사가 쓰면 도구이고 화난 사람이 쓰면 흉기입니다. 10억 이후에는 내가 요리사인지 화난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시스템을 만들면 QLD와 TQQQ는 당신의 시간을 벌어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시스템 없이 달리면 QLD와 TQQQ는 당신의 감정을 부숴서 결국 계좌까지 부숩니다. 10억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의 시작입니다. 돈을 키우는 게임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시장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